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에 얽힌 괴담이 하나 있었다. 늦은 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때때로 알 수 없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곤 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산을 두려워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나름 담력이 있다고 자부하며 친구들과 함께 그 산을 탐험하기로 했다. 여름방학의 어느 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산으로 향했다. 초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밤 공기가 시원하고 좋았다. 그러나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갑작스런 냉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것 같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무시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과 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우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겁에 질려 뒤돌아보았고 친구들도 다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짙은 안개에 휩싸여 시야를 잃었다. 당황한 우리는 손전등을 흔들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당시 우리는 휴대폰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과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안개는 점점 우리를 싸고 도는 듯했다.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울음소리. 이번에는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친구 하나가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고는 산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남은 친구들과 나는 갈팡질팡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산속은 끝없이 깊어 보였다. 그때였다. 앞에서 친구가 손전등을 들어 무언가를 비쳤다. 그것은 낡고 버려진 초가집이었다. 우리는 혹시라도 누군가 있을까 싶어 초가집으로 향했다. 초가집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벽에는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호기심에 그 사진을 집어든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아까 우리를 보았던 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옛날 전통 혼례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을의 오래된 건물이 찍혀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기로 마음먹고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다시 아까 그 장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마치 무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점점 불안이 커졌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산길을 찾아 내려왔다. 마침내 산을 내려오는 순간 어렴풋이 하늘이 밝아지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비록 우리는 완전히 탈출했을지 몰라도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그리고 산속에서 잃어버린 친구는 끝내 찾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단지 서울로 전학 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나는 절대로 그 산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남겨진 사진 한 장과 함께 나를 따라오던 안개의 기운은 여전히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이 기억이 옅어질지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그 오래된 초가집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산장 괴담이라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물론 이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 섬뜩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몇 년 전 대학생인 3명의 친구 영수, 민재, 그리고 수연이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스트레스를 풀 겸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산장을 빌려 며칠간 머물며 자연을 만끽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산장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산장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고 세 사람에게 산장 주변의 산책로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산장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첫날 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수가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여기 왔으니 밤 산책도 추억이 될 거야. 손전등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재와 수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말에 설득되어 산장 주변을 잠시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두운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어렴풋이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 영수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텐트와 그 앞에 켜져 있는 랜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캠핑 장소였지만 어디선가 묵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텐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새 친구는 그 일기장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은 10여 년 전부터 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어젯밤 꿈에 낯선 이가 나타난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적힌 듯한 글씨로 여기를 떠나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든 세 사람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장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 뒤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긴장을 풀기 위해 다시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날 밤 모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연이는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꿈을 꾸었고 민재는 자신이 어두운 수풀 속에서 길을 잃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을 지켜보는 눈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장 주인이 그들 앞에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세 사람은 얼떨결에 텐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장 주인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전에 어떤 남자가 자주 머물던 곳인데 어느 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그 주변에 있다고 믿어요. 이야기를 들은 새 친구는 급히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산장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본 그들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절대 그 산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산장 괴담은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듣는 이마다 그 내용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과연 그 산장은 누구의 존재에 의해 그렇게 음산한 기운을 풍기게 된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날 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이곳은 10년 전만 해도 번화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떠나면서 주변은 적막해졌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밤에는 그곳을 지나는 것조차 꺼려지는 분위기를 풍긴다. 어느 날 퇴근 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더 늦은 느낌이었고 날씨는 쌀쌀했다. 나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했다.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상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파트 구조상 옆집과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종종 들리곤 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내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 내 방 창문에 이르렀다. 창문을 열어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며칠이 지나 나는 그 사건을 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다. 점검 중인 표시도 없이 멈춘 엘리베이터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나는 당황하여 비상벨을 눌렀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조그마한 창문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이 긴 여성의 모습이었다. 멈춰있던 엘리베이터는 이내 작동을 재개했고 나는 빠르게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항상 같은 여성이 나타났고 그녀는 내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분명히 위협적인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던 날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 직원은 나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엘리베이터에 멈춰 있었던 그날 카메라에는 나 외에 아무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본 창문에 비치는 엘리베이터에 없는 장소였다.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다른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곤 한다. 그리고 그 여성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녀가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읽은 많은 네티즌들은 소름 끼친다며 댓글을 남겼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작은 공포를 남기고 있다.